네, 또 오늘 국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을 해서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간사 선임 부결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간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섭단체를 두고, 즉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각 정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눠진 정당이 정당끼리 협의를 할 때는 그 정당의 대표자,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자가 있어야 협상의 창구가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각 정당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하고, 정당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 의사 일정을 정한다든지 의안을 정한다든지 할 때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고 의안을 정하거든요. 근데 상임위원회에 가면 또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의 대표들을 뽑아서 여기에서 협상을 하도록 창구를 만든 것이 상임위원회 간사거든요. 네. 그러면 자, 우리 당의 협상의 창구인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가서 간사를 정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간사로서 인정한다 하는 것을 그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의결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쪽 당의 간사는 그쪽 당의 대표니까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 당의 간사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저쪽 당하고 전부 합쳐서 인정해주는 것이 간사 선임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부결을 시킨 거예요. 즉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창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나경원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간사가 되면 뭔가 자기들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짓은. 이제 너무나 막가는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봤자 별로 실익도 없어요. 그런다고 뭐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에서 다른 사람을 간사로 임명을 합니까? 결국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만 거는 거죠. 네, 말씀대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질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지도자인데, 그리고 당대표도 있잖아요. 이분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았거든요. 통상 법사위원장이다 삼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이 맡았었는데, 이것을 무슨 5선 의원이 당대표급이 맡아가지고 전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일인데,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니 우리도 나경원 의원을 내보내서 간사를 시켜서 뭔가 대응을 시켜보자 했더니 이제 그게 싫은 거죠. 뭐 추미애 위원장은 이 나경원 의원이 부각되는 게 싫어서 저러는 건데, 뭐 유치하고 치졸해서 못 보겠어요. 네, 사실 민주당이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경원 의원이 어제였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 이 부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 이전에 구형하기 전부터 나경원 의원 간사로 임명하는 걸 반대하고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그 사건으로 재판받는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 박범계 의원도 지금 재판을 받고 구형을 받을 텐데 박범계는 되고 나경원은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뭔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하여튼 뭔가 좀 인정하기 싫은 면모가 있지 않는가. 네. 예. 또 그리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법개혁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법개혁이 있습니다. 아니고 사법을 완전히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일당 독재 체제로 가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원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전투력이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되면 그런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법원을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이 시도가 좀 어려워질 거다. 그런 생각으로 나경원 의원을 지금 저렇게 간사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폭정을 자행하면 결국 국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의원이 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이 됐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그리고 이만희 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등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요 인사의 구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사건이 사실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었는데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한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겨진 그 사안 자체가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제를 신설하는 그런 법,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민주당이 자기들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강행 처리를 하고 그다음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제도를 끌고 나온 것인데, 그것을 정당하게 막는 과정에서 무슨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살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또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가 드러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집권자의 주구로서 전락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할 것이, 이번 주에는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네, 취재진의 질문에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권성동 의원의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특검이 벌이고 있는 수사는 대부분이 정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부정하고 범죄시하려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탄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는 모두 특검의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 당 의원이 수사를 받는다면 저는 이것이 정치 탄압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 탄압을 막아주는, 정치적인 박해를 막아주는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사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은 적극 보호를 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밤 늦게 권성동 의원의 구속심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상을 해보시면요.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가는 특검이 굉장히 사안을 크게 키워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영장도 마구 발행하고 있거든요. 법원이 겁에 질리지 않았는가, 권력자들의 횡포에 겁에 질리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첫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의원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김희정, 김태호, 서영수 의원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뭐 재판에 굳이 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면 자기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대처하면 되는 일이지,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당에서 특검에 협조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검이 지금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에 대해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더 나가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당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내란 동조당은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특검의 요구에 우리가 가서 진술을 해주고 수사를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일이고, 그것을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증거도 없이 의원들 불러서 진술하라고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죠. 저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또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결과가 나오면 마치 우리 당 의원들이 특검에 협조한 것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진술하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일타뉴스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년 선거까지 내다본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치권의 시계는 벌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도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총력을 다 쏟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전국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부산 등 현재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자리가 불안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당이 집권하면 첫 해는 소위 그 기세를 탄다고 말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오세훈 시장과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벌써 4선을 지내고 있거든요. 5선에 도전하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했고, 앞에서 박원순 시장처럼 추악한 일과는 달리 굉장히 시정을 스마트하게 잘 이끌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진심이 드러나서 내년 지방선거는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기미로 이야기가 오고 있지만, 뭐 저희는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산에서 승리하면 사실은 지방선거는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든가 아니면 선거연대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서울과 부산은 사수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5성연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선거에서는 그 선거에 승리하는 방안으로는 뭐든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 연대를 하신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또 그리고 보수 텃밭인 PK, TK 지역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관건인데요. 부산시장은 특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박형준 현 시장이 좀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성연대처럼 부산 지역도 좀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부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늘 이겨오던 곳인데 과거에 오 모 시장이 한번 민주당에서 직권을 자신들이 당선되어서 민주당 집행부가 구성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나빴습니다. 서울의 박원순, 부산의 오거돈 모두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아마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민주당 시장이 부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부산시정을 망쳤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금 약간의 그 여론조사에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우리가 탄핵을 겪고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그 이후에도 당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보고요. 조만간에 지지율도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부산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소문이 한간에 돌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내놓은 건 없고 무슨 교회 목사처럼 예배만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들은 바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칭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문자 보내오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장동혁 대표를 돕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도와주라고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면 역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